물이 자신에게는 독이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혈압이 높으면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미리 알고 예방하는 예방의학 프로그램 병원 오지마. 오늘은 만성신부전증이라고 불리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해결해주는 하수 처리장 내지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 장기죠. 만성 콩팥병. 그렇죠. 아니 이게 콩팥이랑 신장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데 네. 우리가 환자분들이 병원 오셨을 때 네. 가슴에 있는 심장과 네. 이 배 안에 있는 신장. 네, 신장이 너무 헷갈려서 저희들이 콩팥으로 이름을 다 통일했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성 신부전, 예. 지금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만성 콩팥병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전체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한 4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환자. 예, 고혈압 환자가 또 30% 정도 되고, 예.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터라고 예. 부르는 그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만성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 네. 또 콩팥이 빨리 노화가 옵니다. 어허. 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콩팥에 물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다낭 콩팥병이라고. 그 병일 때도 콩팥의 노화가 빨리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두 가지는 약간 붓는 거. 아, 붓는 거. 네,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두덩이 부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 피로감. 피로감. 네, 이런 좀 만성 피로 많이 같은데. 피로하시죠. 네, 피로감도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전에는 밤에 한번 자면 아침까지 잤는데 중간에 꼭 한 번씩 일어나서 오줌을 누고 싶어서 야뇨, 일어난다. 야뇨. 네, 야뇨 이런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소변 검사, 피 검사. 아, 그래요?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한 1시간이면 결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럼요. 보통 건강검진 네. 결과지가 이렇게 딱 날라오면 네. 거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항목이 예. 있습니다. 예. 그 항목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 내가 이거 점수가 잘 안 나왔네. 이럴 경우는 혹시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만성 콩팥병도 이제 뭐 경증, 중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단계별로 진행됩니까? 5단계로 만성 콩팥병을 나누어 놨어요. 사구체 여과율, 네. 콩팥 점수를 예. 90점 이상이면 1단계. 아. 네, 90점에서 60점일 경우 2단계, 예. 60에서 30까지는 3단계. 예. 네. 그리고 15점 미만일 때는 5단계.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고요. 5단계일 경우는 이제 콩팥이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투석 준비를 하고 이제 투석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기 뭐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네. 저는 사실 안 봤습니다만. 네. 거기 드라마에서도 이 만성 콩팥병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네. 묘사가 된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동백이 엄마가 유전병인 다낭 콩팥병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 나중에 투석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석이라는 치료 네. 내지는 다른 사람의 콩팥을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받는다는 그 치료 자체가 네. 일단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게 아, 일반인들한테는 느껴지죠. 투석 같은 경우는 예. 일주일에 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데 예, 한 예.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 혈액 투석해야 되고 또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 환자분들 진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혈압 관리
그다음에 네.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예,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 예. 지금 외우시죠? 자,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 네,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였는가 하는 이것도 시험 점수나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점수는 7점 미만으로 받으셔야지 잘한 겁니다. 7점 미만. 네. 그렇게 하시고 고혈압은 콩팥하고 만성 콩팥병과 고혈압은 어떻게 보면 세트 메뉴예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렇군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예.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그 고리를 차단해 줘야 돼요. 어떻게?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만성 콩팥병의 완치는 없다. 안타깝지만 오.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비가역적인 콩팥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젊게 돌아갈 수 없듯이 이 만성 콩팥병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뭐 한쪽에 뭐 2천만 원, 네.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약을 하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식한 콩팥의 생존율이라고 부르는 신전 생존율이 90% 이상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시는 분도 콩팥은 하나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이런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쭉 30년 정도 이상 장기 추적 관찰했을 때 콩팥이 2개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1개로 기증하고 1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생존율은 콩팥의 생존율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생체 이식을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석을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옵니까?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아야 되니까 나는 조금 이따가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콩팥이 이제 얼마 수명이 남지 않았을 때 투석을 시작을 해서 몸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콩팥이 한번 사망하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겨울이 조금 위험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심혈관계나 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바깥 기온, 안 기온의 차이가 많은 기호차가 많은 곳에 이제 갑자기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혈관들의 질환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뭐 뇌경색 이런 질환을 겨울철에 많이 앓으시니까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유전이다. 유전이다. X입니까? 네. 동백이 엄마처럼 유전성 다낭 콩팥병은 50%가 유전이 됩니다. 그런 병은 유전병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 속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만성 콩팥병은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콩팥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가지인데요. 반복적인 요로 결석을 가지고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골고루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전성 다낭 콩팥병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야지 그 물혹이 덜 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분 상태가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항상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까 싶어서 드시는 환자 중에 네. 수분 배설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물이 자신에게는 독이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혈압이 높으면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체내에 소금량, 네. 수분량이 많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환자들에서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과일,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결론은 X. 네. 과일이나 야채에는 칼륨을 포함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칼륨이 만성콩팥병 환자 몸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네.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피 안에 칼륨이 많이 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심장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의료진이 이제 칼륨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나 야채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만성콩팥병 환자들한테도 동일하게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먹는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내 피 안에 칼륨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예. 잘 하셔야 되고요. 요로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로결석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 만성 콩팥병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약들도 때로는 굉장히 콩팥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일부 항생제나 네.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꼭 이거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네.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듣기에는 섭섭하시겠지만 네. 금연, 아, 절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철, 예방접종 꼭 하시는 거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과 소식을 통해서 소식. 네, 근력을 키우고 몸은 날씬하게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짠 음식이 콩팥에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그 먹는 거에서는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저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염 식사를 하라고 하면 하루에 소금 5g 미만입니다. 김치 하루에 15조각 드시면 하루에 5g 돼요? 5g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1번은 국, 찌개 조림 안 하셔야 돼요. 집에서 국을 없애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외식 안 하셔야 돼요. 그쵸. 세 감칠감 번째는 나죠. 예. 네, 인스턴트 음식. 예. 요 세 가지 줄여주시면, 금해주시면 그나마 저염 식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우십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서 오늘 그 신장에 대해서 그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콩팥의 수명도 100세까지 내가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콩팥을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 병원 오지마처럼 네. 신장내과 오는 올 일이 필요? 네,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건강하십시오. Nope.